제 생각에는 엄청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초보자분들이 좀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딱 얘기를 해주세요. 매매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혼자서 이거를 어떻게 들어갈지 솔직히 아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롱인지 숏인지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판단이 안 된다. 네, 그거는 잘 잡을 수는 없고요. 방송을 보면 숏 유리에 제가 그래도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그냥 그걸 믿고 들어가요. 그럼 방향성이 제가 변곡 부분에서 이제 항상 위아래로 방향을 드리는데 저는 뭐 이렇게 제 생각한다라고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전 따지지 이거는 않고 변곡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만 하면 제가 틀렸을 경우에 대응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럼 분할 매수는 하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우선 여유로 항상 있으니까 무조건 진입할 때 1비트만 들어가요. 레버리지는 그냥 항상 무조건 고정으로 24. 고정으로 하세요? 24? 네. 좀 본인한테 선생님 맞는 생각에는 고배율이긴 아니에요. 한데 저는 그게 초창기 처음 가입했을 때는 45배율을 했었어요. 엄청 크게. 그래서 이제 모두 청산 많이 당했었죠. 그쵸, 그래서 금방. 이제 많이 줄인 게 이제 지금은 24 정도 하면 저는 그 정도는 멘탈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맞는 레버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한 2번 정도 진입을 하시는데 24배로 무조건 진입을 하시고 첫 번째 진입은 거의 1비트로 하나만. 무조건 하나만. 무조건 1비트로 진입을 하시고 그러면 분할을 몇 번 정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타면 다행인데 아래로 간다. 그렇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간다 하면은 마이너스 10% 20% 됐을 때 무조건 거기서 더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선생님 24시간 방송을 요즘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 이제 저항선이 그어놓죠. 있으면 15분 봉에서 이제 막 오다가 이제 꼬리 탁 칠 때 있어요. 있죠. 그 부분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저항선 가까이 오면 차트를 보고 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제가 마이너스 한 30%다 40%다 그러면 1비트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3개 정도, 비트 3개 정도를 타요. 거의 한 3배 정도. 그리고 3개 정도 타고 그러면 있으면 물이 얘가 많이 거기서 빠지죠. 한번 저항을 딱 맞고 반등을 한번 해주잖아요. 무조건 반등해요. 그렇죠. 제가 센 데다 그어놓은 건 다 반등하죠. 네, 무조건 거의 98% 정도는 네네네. 반등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반등할 때 익절할 때도 있고 할 때도 마이너스 있고. 1%? 3%? 약간 약손절 할 때도 있고. 거기서 2개나 3개 정도를 덜어내요. 그럼 다시 한 한 개 개로.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죠. 평균 단가를 이익을 보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물을 타놨으니까 평단가 이득을 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저는 나오지 않아요. 더 안 내려가면 나오시고. 그래도 내려가라. 그렇죠. 평단가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매를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엄청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초보자분들이 좀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요 단가에서 진입을 처음에 했으면 우리 선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틀어놓은 24시 방송을 보시고 매물대를 제가 다 그어놓거든요. 하단 매물대에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을 탔다 그러면은 손실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에서 제가 그어놓은 매물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거의 한 3비트를 추가로 들어가서 3배를 타시는 거예요. 한 3배를 타게 되면 내 평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저는 한 2배 이렇게 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자님 그거보다 더 많이 타시니까 평단가가 아주 많이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강한 매물대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반등을 해서 수익 전환이 되게 되면 내가 여기서 1비트 들어갔고 하단에서 3비트 들어간 총 4비트 중에서 다시 3비트를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게 되고 수익 전환됐을 경우에 다시 1비트로 더 낮아진 단가로 시작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이 1비트에 대한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고 아니면 더 내려가더라도 내가 하단에서 다시 방금 쓴 방법대로 3비트를 또 들어가게 되면 내 단가는 더 낮아진 채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 매수 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계시는 거는 제 생각엔 대단하시고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욕심을 안 부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순환 매수 매도라는 건 반등할 경우에 욕심이 나거든요. 또 내가 3비트 들어가고 1비트 들어갔으니까 4비트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수익은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지만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데드캣 바운스로 반등했다가 빠졌을 경우에는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지만 할 수 있는 매수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무조건 계세요. 덜어요. 무조건 덜어내시는 네. 거죠. 수익을 봤을 경우에는 1비트에 대한 수익을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방금 얘기로 답이 된 것 같은데 손절 라인, 익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으세요? 손절은 잘 안 해요. 손절은 해본 클릭을 잘못해갖고 실수가 네, 아니라. 롱 들어가야 되는데 숏 들어갔을 경우 그런 거 아우고고고 이렇게 해서 실수가 아니라 실수 클릭 아닌 이상은 손절 안 해요. 선자님이 이거를 딱 얘기를 해주세요. 분할 매수 하게 되면 손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한 번도 없어요. 손절을 해본 적이 여러분. 없어요. 분할 매수가 예. 이렇게 중요합니다. 손절을 할 일이 없대요. 지금 그래도 3개월 차신데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절이란 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해요. 분할 매수 매도가.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분할 매수 매도 꼭 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익절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하세요? 지금 보니까 채널 매매를 하시고 계시니까 채널 라인에서 익절을 좀 가져가실 텐데 예, 반을 털어요. 반을 터시고 예. 반익절 하시고 그러고서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은 있지만 거의 요즘 같은 하락 장에서는 장세니까 지금 반 턴 거보다도 못 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한번 더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는 거죠. 결국에는 조금 더 오르기도 하고 행보하다가 행보하기도 다시 조금 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그렇죠. 하고. 장세가 네. 하락 장세라서 그래서 위로 많이 올라갈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무조건 반 털고 조금 더 뒀다가 더 먹더라도 두고 덜 먹더라도 조금 더 두고 하루 이상은 두지는 않죠. 자기 전에는 무조건 거의 다 털고 자요. 자기 전에는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기 전에는 포지션을 종료를 정리 다 하고 더 자요. 먹을 것 같아도 예. 내가 못 보고 있을 때는 예. 대응이 안 될 때는 요새는 보면은 미국장이 열리고서 이제 4시, 6시 그쵸. 그때 무빙이 많이 나오죠. 심하게 나오죠. 맞아요. 지금 미국장 서머타임이 종료가 되고 이제는 10시 반이 아니라 11시 반에 미국장이 오픈이 돼요. 그러면 미국장이 10시 반일 때는 원래는 4시, 5시 사이에 많이 무빙이 나왔는데 이제는 서머타임이 끝나서 이게 1시간 정도 뒤로 당겨지면서 한 5시, 6시, 7시까지도 무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5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대응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거의 자기 전에는 한두 시까지 보더라도 자기 전에는 종료를 하고 욕심이 나더라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나는 매매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려고 한다.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핸드폰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핸드폰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예. 우키TV 보시는 분들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핸드폰으로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컴퓨터로 하게 돼요. 그런데 핸드폰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트레이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버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컴퓨터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핸드폰으로 보는 거에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화면도 작고 그리고 좁히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컴퓨터로 매매하시는 걸 저도 추천은 드립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이 있거나 뭐 운전 중이거나 그럴 때 진입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 다른 일이 있을 때 지금인 것 같아도 다음 절대. 일정이 있으면 포지션을 함부로 진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조건 중요하죠. 충동적이면은 그렇죠. 바깥에서 이제 뭐 잠깐 이제 일 보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정도. 그 정도. 네. 너무 기본적이지만 잘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 뉴스 참고는 안 하세요? 뉴스는 요즘에 뭐 차트 보냐고 이제 텔레비는 거의 본 적이 요즘 근래는 없고 네. 선생님이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다 그렇죠. 정리를 다 해서 주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보세요. 그거 보면은 뭐 경제 돌아가는 거 뭐 그렇죠. 그것만 보면은 딴 거는 맞아요. 볼 여러분들 일이 잘 없어요. 들으셨죠? membership 가입하시고 우리 우키TV 링크로 가입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 도움이 되시고 대신에 올려드리는 건 콕 보세요. 카페에는 웬만하면 다 올리려고 하고요. 우리 텔레그램에는 해석이 돼서 무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키TV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점 참고는 얼마나 하세요? 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오르는 길하고 내리는 길을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초반에는 거의 90%를 잘못 잡았어요. 눈치를 못 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도 못 채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저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좀 티가 나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손실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라고 보여주면 이제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거나 포지션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숫자로 1부터 10까지 중에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9.9? 예.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닌데 네.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고 본인이 점점 관점을 키우셔서 결국에는 내가 없어도 트레이딩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결국에는 내 의견으로 들어가는 게 100% 맞는 거고 점점 더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래도 해보셨잖아요. 우키TV를 보고 나서 이렇게 또 하고 계신데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승률이랑 시드가 늘어나셨습니까? 당연히 늘어났죠. 그전에는 마이너스 70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예. 우키TV 지금은 보고 손절한 금액의 거의 한 9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드는 당연히 늘어나셨고 승률도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우키TV 보시는 우리 초보 구독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글쎄 제가 뭐 그렇게 욕심 안 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분할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무조건 나눠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12척의 배가 남겨놓고 그렇죠. 그러고 들어가라.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그럼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항상 희망 잃지 마시고 그리고 멘탈 나갔을 때는 잠시 쉬고 그죠? 한 소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키TV 매일 보시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등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